네, 그럼 자 이제 9월 WS 수업 신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신규 분들이시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되게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기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날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존 분들 뭐 이렇게 다 아는 얘기 하게 되면 시간 내서 오셨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 가겠습니다. 저희 반 WS 요거의 약자거든요. Working Students.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시는 뭐 그런 것,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working도 항상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맡은 분야에 그걸 하는 게 이제 work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많이 듣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의 난이도나 그렇게 그것은 높진 않을 겁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난이도를 크게 못 잡아요. 어떤 경우냐면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수업은 듣고 싶지만 저희가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받아쓰기를 못 해오신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수업 중에 듣고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가실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크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반에서 하고 있는 SO나 SO보다 조금 더 아래거나 그렇게 갈 거예요. 난이도는. 수업 난이도는 그렇게 갈 것이고, 시간은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우리 5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 다 맞춰서 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7시나 7시 반 사이에 좀 오셔서 미리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업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아침에 수업이 없죠.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좀 더 이렇게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받으신 거 보면서 한번 갈게요. 지금 계획표가 있죠? 자, 계획표 있는데 이번 달 계획표입니다. 이번 달 계획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나요? 계획표가 여기 있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추석이 끼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월화수목인데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다음 주는 목금 들어갑니다. 수요일날 대체휴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 학원은 여는데 대체휴일인데 그날도 수업을 하면 이거는 오지 마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 수업은 없습니다. 자, 이게 짙게 음영 들어간 날이다 수업이 있는 날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16일 수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 날이 있죠. 전체가 다. 이날은 저희가 쪽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쪽지 시험은 뭐냐면 이제 뭐 여기 보면 1차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2차 써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짙게 들어간 날은 다 쪽지 시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쪽지 시험 범위는 오늘 거, 내일 거, 3강 거까지 암기 문장, 단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2차 쪽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4, 5, 6, 7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3차는 당연히 그러면 8, 9, 10,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4차 쪽지 시험은 조금 범위가 적어요. 12, 13, 14 이렇게 들어가고, 종강날도 짙게 되어 있죠. 그럼 이날은 뭐 하냐면 월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만 나오냐면 쪽지 시험에서만 모아서 낼 거예요. 1, 2, 3, 4 쪽지 시험에서만 모아서 월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에 비해서는 월말고사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반은 통째로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해도 월말고사 만점 받기 힘든데, 저희는 저 월말고사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만점 받으시고 그렇게 되죠. 여기 저 상도 드려요. 상장 있어요. 상장. 우수상. 우수상. 이런 거 드립니다. 우수상. 또 개근상. 이런 거 드립니다. 개근상. 몇 번만 출석하면 개근상 받나요? 16번만. 그럼 상장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상도 드립니다. 문상. 이렇게 문상. 문상 문제 아시나요? 네,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카한테 아저씨 소리 들었어요. 또 아저씨기도 하지만 문상도 몰라.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뭐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달 목표를 문화상품권 요거 타는 개근상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우수상도 타실 수 있습니다. 월말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덩어리 표현들 있죠.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이번 달 해보시면 월말까지 조금 뭔가 이제 얻어가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휴가도 끼어 있고 그래서 직장인반이 굉장히 인원이 좀 더 적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등록하고 안 나오신 분도 많았고. 근데 이번 달도 뭐 연휴가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하기 좋은 달 아닙니까? 날도 선선하고 놀러 가기 좋은 달인가요? 선선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일정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 들어 있고 까만 날 말씀드렸고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실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면 이제 수업 복습 암기되어 있죠. 수업 복습 암기는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기 부분에서 들어가셔서 여기 이름 없는 강의 이 위에 보시면 이름 없는 강의라고 해놨어요. 여기가 우리 자료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기 많이 들어가 보시게 될 거예요. 중간에 보면 직장인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공지란에 이번 달 수업 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면 이 공지란에 나와 있는 수업 음원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돼요. 근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음원 길이가 다 달라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나가는 분량을 대부분 1분 50초에서 2분 사이 정도로 보시고 받아쓰기 해오시면 돼요. 사운드 파일 길이 보시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되고, 받아쓰기 방법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글 보시면 85번 글 9월 수업 정리입니다 해서 제가 매달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지난달 거 한번 볼게요. 지난달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쭉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쪽지 시험 본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도 제가 파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지만 뭐 쪽지 시험 보는데 결석을 하셨다던가 쪽지 시험 받은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던가 그러시면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추가 음원 이런 것도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뭐 이거 새로 제가 한번 좋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 받아쓰기 해보고 공부해보죠 라는 게 있으면 여기다 올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지난달 첫 강 암기 문장이네요.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단어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 게 쭉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달 거는 암기 문장 186개, 단어 89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개가 안 돼요. 한 달 동안 뭐 하루에 한 12,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2세 문장 정도는 외워주셔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늘게 되겠죠. 요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제가 암기 문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표시하지 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 정리해서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나 이거를 그냥 긁어붙이기 해가지고 쭉 긁어가지고 워드 파일 이런 데 붙여서 그냥 정리해서 따로 외우겠다. 그럼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시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드리는 요 빨간 수첩이 있어요. 저기 보면 많이 쌓여있죠? 요거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 문장집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상황을 쓰시고 우리말 상황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갔었던 것처럼 뭐 첫째라서 뭐 책임 있게 해야 될 것이 많았고 뭐 이리 했습니다. 우리말 상황 써보고 요 바로 뒤쪽에다가 영어 문장 써서 외우는 겁니다. 요렇게 사운드 파일로 외우셔도 좋고 여기다 적으셔서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요거 이렇게 쭉 긁어붙이게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외우셔도 좋아요. 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단 어떻게 외우시면 좋을까요? 억양 좀 넣어서 소리 들으면서 외우시면 좋죠. 아셨죠? 요거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갈 겁니다. 수업 시작할 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거대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제가 9월 정리입니다 해서 올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결석을 하셨다. 그럼 다음날 어디 받아쓰기 가면 되지? 암기 문장 끝난 부분이 대부분 수업 끝난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부터 받아쓰기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되겠고요. 단어 정리 있는데 단어 정리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제가 한번 아까 우린 단어 정리 뭐 나왔었나요? win 이런 거 나왔었죠. 그쵸?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하셔서 그냥 보통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하세요. 뭐 이런 거면 괜찮아요. 그냥 우리 쓰는 공책 있죠? 그냥 이 공책 그냥 보통 스프링 없는 걸로 얇은 거. 아 나는 이제 공부 이제 새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두꺼운 걸 사서 완전 여기다 다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받아쓰기 거기 다 하고 단어 정리 거기다 다 하고 그러면 완전 짬뽕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공책 따로 요거 따로 단어 정리 따로 그래야지 단어 정리만 그렇잖아요. 그죠? 단어 정리만 나중에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받아쓰기 한 거는 나중에 복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책 얇은 걸로 해서 거기다 이제 번호 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볼까요? 자, 이거 이제 제가 했었던 받아쓰기 공책입니다. 받아쓰기 공책인데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썼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번호 들어가죠. 번호 1번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보셨던 win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발음 기호를 그리세요. 발음 기호. 근데 발음 기호는 왜 그러시냐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왜 해보냐면 단어 강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extraordinary 강세 있나요? 모르죠. 그렇게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서 extraordinary. 그래서 발음기호를 보시면 단어 강세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아, 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발음기호를 못 그리시면 단어 자체에다 강세를 표시를 꼭 하세요. 그렇게라도 꼭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특히나 처음 보는 단어들은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강세 위치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보면서 복습해야 되는데 이 뭐야 어떻게 읽어? 사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세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봤었던 win 같은 것도 영영사전은 꼭 영영사전 쓰셔야 됩니다. 영한사전 노노 안 돼요. 영영사전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win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영영사전에. 그럼 그거 골라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그 밑에다가는 예문을 쓰세요. 이거 몇 번씩 말씀드려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잘 듣고 이거 따라 하셔야 됩니다. 밑에 예문 쓰실 때는 사전 예문 말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win이 나왔었던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그대로 옮겨 쓰시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 옮겨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영사전에 있는 문장을 외우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영사전에 있는 예문들은 상황이 잘 안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처음에 하시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당 시간을 들여서 외울만 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면서 문장 외우실 거면 우리가 본문 교재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갖다가 따서 외우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 정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tell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습은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win이라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win 딱 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떠올려 보면서 그 본문을 읽는 겁니다. 요 문장을. 요 예문을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럼 오늘은 단어 정리할 게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되면 되게 많겠죠? 지난달에 몇 개 나왔었다고? 89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말까지 갔을 때 89개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적해서 계속. 암기 문장도 누적해서. 하루씩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180 몇 개지만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못 외우겠다 싶으시면 꼭 뭐든 외우셔야 돼요. 덩어리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뭐 어디 출생인 이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었나 아까 born in Taiwan 이렇게 시작한 게 있었죠.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단어도 이렇게 상황이랑 같이 떠올리게. 앞으로 win 하면 제일 안 좋은 건 뭔가요? 승리하다. win 하면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아까 뭐 있었죠? win, hurts 이런 거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럴 때 win 쓰는구나. 그런 식으로 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그럼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win hurts around the world. 이런 식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이런 식의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단어 정리는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죠. 영영사전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종이사전. 좋은데 일단은 직장인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사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사전도 괜찮아요. 여기 사전도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즐겨차니까 떠버리냐? 이렇게 thefreedictionary.com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전 사이트 중요한 뭐 좋은 거 많죠. 롱맨이나 옥스포드 사전 있죠.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영영 사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인 분들은 특히나 제가 사전 무겁게 들고 다니시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일단 마음먹고 공부하실 거면 종이 사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핸드폰 휴대전화에 있는 사전 쓰셔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단 뭐만 쓰시면 돼요? 영한 사전만 안 쓰시면 돼요. 영영 사전 꼭 쓰시도록 하시고 예, 본인한테 잘 맞는 사전이 있을 겁니다. 보다 보면 그거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 단어 정리까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3번 뭐 있냐면 주말거리기 있습니다. 요거 꼭 해보시면 좋은데 주말거리기는 뭐 해보시는 거냐면 주말에 있었던 일 중얼거리기. 요거 줄임말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 중얼거리기.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주말거리기라고 부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뭐 선생님은 주말에 있었던 일만 아니에요. 이거는 명목상 그렇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뭐 영화를 보고 오는 것도 괜찮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분량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주제를 하나 골라서 거기 보시면 뭐 이제 거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씩 표시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뭐 이제 수업 복습 암기했다. 지우고 찍찍 지우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셨나를 보는 학습계획표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써있죠? 학습계획표라고. 그러니까 오늘 뭐 했나를 이렇게 지우면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말거리기도 오늘 같은 내용으로 2번 정도는 연습해 보세요.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를 만나서 간단한 얘기들,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요 정도만 해본 겁니다. 제 직장인 만나서 이거 권해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5문장만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말거리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딱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러 가기 전에 하는 양치질. 자기 전에 양치질 하시나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귀찮고. 근데 습관 들이면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 오늘 어느 분 주말거리기 해보죠 라고 하면 그분 주말거리 들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저는 수줍어서 이렇게 사적인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공부라 생각하시고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들어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를 위한 거니까 뭐 소소한 이야기라도 꼭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만약에 주말거리기를 오늘 2번 연습했다. 그럼 2번 지우시는 거예요. 뭐 발을정자를 그리면서 2번, 3번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일부터 저희 수업 나갈 때 수업 복습 하신 거, 뭐 주말거리기 해보신 거 이거 확인해 보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못할 수 있어요. 주말거리기 이런 것도 확인은 매일매일 못할 수는 있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내일 주말거리기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나 2분, 3분 뭐 이렇게 주면서 듣고서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질문에 답변 꼭 해주시고요. 영어로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주말거리기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주말거리기만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회화학원을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고 회화학원만 다녔어도 영어가 안 됩니다. 그냥 영어학원만 다녔어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시험 이제 영어학원만 다녔어도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가셔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표현을 늘리고 그러면서 내 것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커가게 되는 거거든요. 꼭 주말거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보세요. 4번에 보면은 받아쓰기 되어 있죠. 받아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분 분량 정도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2분. 예, 말이 빠른 것들은 2분, 말이 빠르고 내용이 뭐 짧게 넘어가는 것들은 2분 훨씬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대부분 보면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분량이면 보통 하루치 나가는 분량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분량에 맞게 받아쓰기 해오시면 되겠고, 받아쓰기 규칙은 없어요. 근데 권장 드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음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음원을 쭉 들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가닥은 꼭 잡고 시작해 보세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 3번 정도 시간을 내서 처음에 꼭 들어보면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받아쓰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단 일방통행이잖아요. 상대방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서 다는 아니더라도 받아쓰기를 하셔야 받아쓰기가 소리론 이렇게 들렸는데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다가오면서 내용을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에 보면은 소리가 비슷한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죠.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거기 들어가면 이건 정말 이상한 소리인데 이상한 뜻이 되는데 그냥 받아쓰기 그렇게 해오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수업 중에 인상을 확 쓰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거나 무릎을 탁 치게 된다거나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면서 한번 내용 가닥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씩 받아쓰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문장씩 받아쓰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어디가 한 문장이야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침표 찍으시면서 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다른 반에서는 제가 거기다 해석 써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반에서는 시간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는. 근데 직장인 반에서는 일단 받아쓰기 해오시는 경우도 힘들기 때문에 받아쓰기 해오시는 것도 어딘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그 대신 꼭 내용을 꼭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난 너무 없어. 오늘 받아쓰기 못해 갈 것 같아. 그러시면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안 들리거나 내용이 잘 안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조금 써보세요. 그냥. 특히나 안 다가오는 부분 위주로. 그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업 중에는 책 보지 않고 받아쓰기 공책 보시면서 가실 겁니다. 교재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대본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든 겁니다. 이거 없으면 허전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공책도 여백이 있어요. 여백 들어간 부분. 여기다가 받아쓰기 하셔도 돼요. 뒤에다가. 네, 그 대신 수업 중에는 여기 펴고 계셔야겠죠. 여기 받아쓰기 오신 부분. 네, 요 정도만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대로 진행을 잘 해보시고요. 이 계획표대로. 특히나 이제 뭐 오늘 바빠서 오늘 해야 될 걸 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뭐 이제 수업 없는 날 하실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이 목요일이라 치면 목요일 수업을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여기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끝나고 어디 체크하시나요? 여기 체크하시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오늘 수업 들으셨으면 수업 지우고 뭐 오늘 요거 했으면 지우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목요일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하실 수도 있고 토요일 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신 날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주말 거르기는 한 번만 되어 있으니까 좋아? 한 번만 하고 주말엔 아예 안 하겠어?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단어 정립, 수업 복습 주말에 수업 없을 때 하셨으면 수업 복습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와서 오늘 얼마나 했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50개 주 지도 나와 있죠. 거기에서 약어 정도만 외워보세요. 약어 외워보시고 주 이름도 강세 넣어서 외워보세요. 하셨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어디 준가요? 그렇죠. 여기 주를 그냥 조지아. 그러면 왠지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한 마을 같잖아요. 조지아. 그렇죠? 조지아. 강세 있습니다. 조지아. 강세 주시고 약어 어떻게 되나요? GA.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충의 위치랑 대강의 위치랑 강세 어디 들어가는지 약어 정도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영화 보다 보면 막 디디디득 어디 지명 쭉 나오고 뒤에 약어로 GA 나왔어. 가가 어디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MA 어딘가요? MA Massachusetts 그쵸? 그러니까 뭐 TX 텍사스 그쵸? 우리가 유추할 쓰는 경우도 몇 개 있지만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MO 미주리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지?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의사소통에도 참 좋습니다. 글을 접하거나 뉴스나 영화를 볼 때도. 그러니까 대강의 위치와 약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만 외워보세요. 꾸준히 보시면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신규분들 숙제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해오시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